절망의 순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갈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1997년 겨울, 저녁 뉴스에 갑자기 나타난 낯선 단어, 국가부도 위기라는 말이었죠. 통장에 돈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내일 아침이면 그 돈이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 끔찍한 불안감. 은행 금고에 돈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 마음만은 벌써 텅 비어버린 듯한 그 허무함을 말이에요. 혹시 집에 있던 소중한 반지를 꺼내 은행 창구에 내밀면서 이런 작은 것이라도 나라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까 하며 손을 떨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이들 학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밤새도록 뒤척이며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차가운 겨울 바람도 막지 못한 채 한숨만 내쉬던 그런 밤은 없었나요? 1997년 그 겨울, 대한민국은 정말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 차갑고 낯선 단어들이 곧 절망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신문을 펼쳐든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충격적인 기사 제목들을 바라봤습니다. 기업 연쇄 부도, 실업자 급증, 은행 도산, 그리고 마지막에는 국민 고통의 장기화라는 네 글자가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멀쩡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수십 년간 성실히 다니던 직장에서도 정리해고 통보가 줄을 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은 점심값을 아끼려고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기 시작했고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허탈함과 분노, 그리고 막막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가정 안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어머니들은 가계부를 붙잡고 숫자를 다시 써보고 또 써봤지만 잔고는 언제나 마이너스였습니다. 아버지들은 말없이 담배 연기만 뿜어내며 침묵했고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눈치를 살피며 밥상에 앉아서도 왜 반찬이 갑자기 줄어들었는지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깔렸어요. IMF는 단순히 돈만 빼앗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희망과 자존심까지 모조리 앗아가 버렸어요. 은행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을 간절히 호소하는 가장들, 적금을 찾으려는 노부부들,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고 울먹이는 젊은이들까지. 창구에 앉아있는 은행원들조차 눈빛이 흐려져 있었어요. 그들 역시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고 언제 해고 통보를 받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거든요. 시장 골목의 풍경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늘 시끌벅적하던 상인들의 목소리는 작아졌고 가게마다 임대문이라는 종이가 붙기 시작했어요. 닭 한 마리, 배추 한 폭이라도 팔기 위해 억지로 웃음을 지어보지만 그 웃음은 금세 눈물로 바뀌곤 했습니다. 소비가 완전히 얼어붙자 상인들의 하루는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단순한 경제적 위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가정, 한 개인,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를 뿌리부터 흔든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대한민국은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는 정말 믿기 어려운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바로 국민의 힘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연대와 희생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위기라도 결코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어질 4개의 챕터에서 우리는 함께 확인하게 될 거예요. IMF의 어둡고 절망적인 시작, 그리고 국민들의 놀라운 연대, 다시 일어선 재기의 놀라운 과정, 마지막으로는 진짜 영웅은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는 감동적인 진실을 말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강력하고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그 뜨겁고 감동적인 역사 속으로 다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련의 시작 IMF의 폭풍 1997년 겨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거리는 흰 눈으로 덮여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그 눈보다도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죠. 아침마다 신문 일면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가 부도 위기, 외환 보유액 고갈, 기업 줄도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단어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무서운 현실이 바로 자신들의 일상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한 회사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지하철에서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어제까지 다니던 회사가 오늘 부도 났다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더해 거래처들의 연쇄 부도 소식, 대량 해고 뉴스까지. 옆에 앉은 승객도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도 모두 같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구나. 집으로 돌아온 한 가정의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와 정리해고 통보라는 차가운 문구가 적힌 종이가 들려 있었죠. 평생을 바쳐온 직장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린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봐도 아이들 학원비는 커녕 다음 달 전기세 낼 돈도 빠듯했거든요. 어린 자녀가 부모의 표정을 번갈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도 망한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 대신 그저 눈가를 훔치며 아이를 끌어안을 뿐이었어요. 은행 앞 풍경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을 애원하며 울먹이는 중년 남성들, 평생 모은 적금을 찾으려고 간청하는 노부부들. 대기표를 손에 쥔 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죠. 창구에 앉은 은행원들조차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거든요. 시장 골목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늘 시끌벅적하던 상인들의 목소리는 작아졌고 손님 발길이 뚝 끊긴 가게마다 임대문이라는 종이가 붙기 시작했어요. 닭 한 마리, 배추 한 폭이라도 팔기 위해 억지로 웃음을 짓던 상인들. 그 웃음 뒤에는 눈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도시 곳곳에서 불 꺼진 창문들이 늘어갔습니다. 전기세를 아끼려고 일찍 불을 끄는 집들, 저녁 반찬을 줄여서라도 아이들만큼은 배불리 먹이려는 부모들의 마음. IMF 위기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삶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거대한 폭풍이었죠. 안타깝게도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직의 절망과 빚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이들의 소식이 신문사회면 한 구석에서 자주 보도되었어요. 이웃집 아저씨가 골목에서 인사하던 얼굴 익은 분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버텨야 했어요. 버티는 것 자체가 생존이었거든요. 남자들은 새벽마다 일용직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긴 줄을 서서 이름을 적고 자신이 불리기를 기다리며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 그날 이름이 불리지 않으면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어머니들은 온갖 부업거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신문 광고에 나온 재봉일, 포장 아르바이트, 방문 판매까지 닥치는 대로 일거리를 잡았죠. 밤새 바느질을 하다가 손끝이 갈라져도 멈출 수 없었어요.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 시절 우리네 집 안에는 침묵이 늘어갔습니다. 밥상 위 반찬은 줄어들었고 대화 대신 깊은 한숨만 흘러나왔어요. 자존심 강하던 가장들도 무너져 내렸고 아이들은 부모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죠. 대한민국 전체가 마치 얼어붙은 무대 위에 올려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깊은 공포가 자리 잡았어요. 이제 대한민국은 정말 끝난 건 아닐까? 우리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절망이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절망의 밑바닥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빛 하나가 켜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믿을 수 없는 반전이 곧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국민 스스로가 서로 손을 잡고 연대하며 어둠을 밝히는 그 순간,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어요. 3. 비밀 같은 해결책 국민의 연대. 절망이 대한민국 전체를 삼켜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IMF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국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 것이죠. 그 시작점은 바로 금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1998년 초 TV 화면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행렬. 금은방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손에 든 것은 현금도 통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반지와 목걸이, 귀걸이와 금부치들이었죠. 어떤 할머니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인 금반지를 꺼내 들고 계셨습니다. 젊은 아내는 결혼할 때 받은 예물을 내놓았고요. 또 어떤 부모는 아이가 돌잔치 때 받은 작은 금반지를 가져왔습니다. 서울의 큰 은행들은 물론이고 시골 읍내의 작은 금은방까지 어디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한쪽 귀걸이만 가져온 분도 계셨어요. 심지어 낡은 금리를 빼서 들고 온 할아버지도 계셨습니다. 그 모습들이 초라해 보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이 날 정도로 숭고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건 이것뿐이지만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결혼 반지지만 상관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가 더 소중하니까요. 이런 모습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학교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아이들이 집에서 돼지 저금통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초등학생이 서툰 손으로 동전을 꺼내며 말했죠. 선생님, 저도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담임 선생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작고 작은 동전들이 모여서 큰 힘이 될 거라는 희망이 아이들의 가슴에도 자리 잡았던 거죠.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분들도 하나둘씩 금부치를 꺼내 들었어요. 나야 별로 가진 것도 없지만 그래도 손님들이 다시 돌아와야 나도 살 수 있지 않겠소? 그렇게 웃으며 하신 말씀 뒤에는 굳은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은 단순히 금을 모으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내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손때가 묻은 반지 하나, 오래 끼고 다녀서 닳아버린 목걸이 하나, 작은 귀걸이 하나가 모여서 나라의 외환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갔거든요. 사람들은 더 이상 IMF라는 무서운 단어 앞에서만 떨고 있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나섰고 그 힘으로 위기를 견뎌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금 모으기 운동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잘린 아버지들은 새벽마다 일용직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구르던 수많은 아버지들. 그날 이름이 불리지 않으면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했지만 그래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어머니들은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거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신문 구석에 난 작은 광고를 보고 봉투 접기 일을 시작했어요. 밤마다 식탁 위에 종이를 잔뜩 쌓아놓고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봉투를 만들었죠. 손끝이 갈라져서 아파도 눈이 침침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비도 내야 하고 가족을 굶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웃끼리도 서로 도왔습니다. 반찬을 나누고 입지 않는 옷을 건네주며 이거라도 받으세요. 힘내세요라고 서로를 위로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에게는 작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IMF 위기를 극복한 진짜 비밀은 정부의 정책도 중요했고 대기업들의 구조 조정도 필요했지만 그보다 더 강력했던 힘은 바로 국민들의 연대였어요. 서로를 믿는 마음, 가족을 위한 희생,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 이것들이 모여서 IMF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아낸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도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작은 금부치를 들고 은행으로 향했던 그 마음, 새벽마다 줄을 서던 가장들의 무거운 어깨, 밤늦게까지 봉투를 접던 어머니들의 간절한 눈빛, 바로 그분들이 IMF 극복의 진짜 영웅들이었습니다. 4. 재기의 길. 시간이 흘러가면서 대한민국은 조금씩 숨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금이 외환 확보에 도움이 되었고 모두가 함께 희생하며 보여준 연대 정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던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던 가장은 길거리에서 호떡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교복 가게를 운영하던 사장은 작은 분식집을 차렸어요. 어떤 분은 시외버스 운전기사가 되었고 또 어떤 분은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했거든요. 가족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젊은 세대들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활로를 찾았습니다. IMF 위기가 많은 것들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문도 열어주었거든요. 바로 벤처 붐이 시작된 겁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에 눈을 돌린 젊은이들이 작은 사무실 한 칸에서 창업에 도전했어요. 낡은 지하실이나 비좁은 고시원 방에서 시작된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회사가 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IMF가 남긴 상처 위에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던 거죠. 수출 산업도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외환위기로 인해 원화 가치가 떨어지자 이를 오히려 무기로 삼아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 기업들이 늘어났어요. 자동차 공장과 조선소, 그리고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노동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기계를 돌렸고 그 한 방울 한 방울의 땀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버텨내는 동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IMF에서 빌린 돈을 예정보다 빨리 갚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보통 수십 년에 걸쳐 상환하는 돈을 우리나라는 단 몇 년 만에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거야? 그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뛰어난 한 명의 지도자 때문도 아니고 대기업의 힘만으로 된 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평범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끈기와 노력,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덕분이었습니다. 작은 금반지 하나를 꺼내놓던 그 손길, 새벽마다 일자리를 찾아 줄을 서던 가장들의 굽어진 어깨, 가계부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희망만은 놓지 않았던 어머니들의 마음. 바로 그것이 IMF 조기 상환이라는 세계적인 기적을 만들어낸 진짜 비밀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몸소 겪으신 분들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이 나라를 살렸다고. 정말 맞는 말입니다. IMF 이후 다시 문을 연 가게 사장님들은 웃음을 되찾았어요. 공장으로 복귀한 노동자들은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서 희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다시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죠.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IMF가 남긴 상처는 정말 깊었고 지금도 많은 가정에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상처를 안고도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욱 강해졌죠. IMF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다시 일어나기 위해 새벽마다 일터로 향하던 발걸음들, 작은 가게라도 지키기 위해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있던 사람들의 얼굴들 말이에요. IMF는 우리를 완전히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재기 스토리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무너진 터 위에서 희망을 키워내며 전 세계가 놀랄 만한 기적을 만들어낸 이야기. 그것은 결코 누군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업적이었습니다. 희망의 결론 영웅은 바로 우리.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이겨낸 진짜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말이죠. 텔레비전에서 연설하던 정치인이었을까요? 대기업의 회장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IMF를 극복한 진정한 영웅은 바로 평범한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퇴직금마저 날아가 버렸는데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새벽마다 노점을 차렸던 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손끝이 갈라질 때까지 밤새워 봉투를 접고 도시락을 만들면서도 절대 희망을 놓지 않았던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예물인 금반지를 들고 나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가 더 중요해라고 말하던 젊은 부부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돼지 저금통을 들고 은행에 가서 저도 나라를 도우고 싶어요라고 말하던 어린아이들까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IMF 외환위기를 이겨낸 진짜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대한민국을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IMF를 겪으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기적은 먼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땀방울과 눈물, 그리고 작은 희생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IMF의 가장 어둡고 힘든 시절에도 절대 꺼지지 않았던 불빛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내미는 따뜻한 손길, 함께 버티자며 건네던 위로의 한마디, 작은 반찬 하나라도 나누어 먹던 그 마음들 말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들이 대한민국을 지탱해준 진짜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찾던 영웅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영웅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이었고, 가족이었고, 결국 우리 자신이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크고 작은 위기들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불안하기도 하고, 세대 간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생기고,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도 겪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를 이겨낸 그 세대가 보여준 끈기와 용기를 떠올린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IMF보다 더 혹독한 시련은 정말 드물었거든요. 그런 엄청난 시련을 이겨낸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으니까요.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시대를 직접 이겨낸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IMF라는 거대한 태풍 속에서도 가정을 지켜내셨고 나라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때 흘리신 눈물과 흘리신 땀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발전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내신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자랑스러운 영웅이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도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IMF는 끝났지만 IMF가 남긴 교훈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영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웅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잃고도 다시 일어서던 아버지의 든든한 어깨에 새벽까지 봉투를 접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저금통을 들고 나가던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그리고 오늘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영웅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스스로를 당당하게 인정합시다. 우리는 IMF를 이겨낸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쓰러져도 반드시 다시 일어서는 국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나누어서
IMF를 극복한 우리 세대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힘이 될 것입니다.